네, 일단 2차 함수 파트는 설명할 게 많아서 화면은 이따 띄우고 개념부터 조금 할 건데 지금 여기 단원명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예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는 너무 많고요. 3차 함수, 4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함수는 겁나 많이 배울 건데 사실 그 함수들의 특징을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다 비슷해요. 결국 그 문제들에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다르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일단 함수부터 먼저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수가 뭐예요? x의 값에 따라 y가 하나로 x 하나에 대해서 정해지는 y 값이 뭐지? 한 개일 때를 함수에 대한 정의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 말고 그럼 뭐가 함수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함수는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 또 곡선, 포물선. 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함수는 보통 우리가 함수를 이해했다라는 얘기도 그래프를 완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함수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선들은 결국 뭐로 이루어져 있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걸 완성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메인이 되는 친구는 이 점인 거죠. 뭐 1차 함수를 배웠어? 근데 그래프를 못 그려. 2차 함수를 배웠어?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함수를 못 이해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차 함수를 배우든 뭐 다른 함수를 배우든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못 그리면 그냥 함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 파트들에서 집중해야 되는 건 그래프 빨리 그리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는 항상 중요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결국 1차 함수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1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예요? 직선. 네, 직선인 그래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직선이라고 부르고, 자, 결국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한 점을 지난 직선 몇 개입니까? 예, 무슨 거죠? 맞아요. 근데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한 개죠. 맞아요. 이 친구 하나밖에 없죠. 그럼 결국 우리가 1차 함수에서 하는 행위는 두 점을 찾아라. 결국 여러분들은 1차 함수에서 두 점을 찾아야 어떤 1차 함수의 식을 완성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죠. 맞죠? 맞나요? 자, 뭐 우리가 이제 배우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는 일단 배운 상태여서 우리 어떤 그래프라고 해요? 곡선 그래프라고 하나요? 포물선. 예, 포물선인 그래프라고 하죠. 자, 얘를 포물선인 그래프라고 하는데 왜 포물선이라고 해요? 곡선이라고 안 해요.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이유. 대칭이. 대칭. 맞아요. 자, 이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대칭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뭘 기준으로?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혹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꼭지점. 자, 이 친구가 결국 어떤 메인이 돼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꼭지점을 알면 우리가 추계 방정식도 알고, 맞아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함수들을 다 이렇게 통일하셔야 돼요. 결국 어떤 점이 필요하냐. 1차 함수는 두 개의 점이 필요하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워도 결국 물어보는 게 뭔지 다 똑같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2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가장 기본인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배웠어? 표준형? 표준형 이란 말 들어봤나요? 아닌가요? 자, 이 친구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뭡니까? 꼭지점? 꼭지점이 얼마예요? 이 형태에서 P, 콤마 Q가 되겠죠. 배우지 않았어요? 한 번만 배웠네. 네. 자, 두 번째 또 알아야 되는 거 축의 방정식 뭡니까? X는 P점 꼭지점에 누굴까? X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 이 친구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X 추가의 뭐? 교점.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친구의 교점은 어떻게 돼? 알파 콤마야 베타 콤마 이렇게 될까? 근데 예를 들어서 S축에서 알파 하나에서만 만나.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알파 콤마 이렇게 식이 되겠죠. 혹은 이차 함수는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나요? 맞지? 그래서 안 만나는 경우까지.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구합니까? Y축과 이거죠. 뭐 여기서 Y축과의 교점은 누가 됩니까? C? 근데 좌표로 표현하면 0, C가 되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면 큰일 나는데 안 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차피 뭐 우리가 이 친구를 1차 함수라고 하고요. 함수라고 예를 들면 뭐 3차 함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친구 1차 함수에서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 2차 함수에서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노. 2차 함수에서 기울기라는 말이 최고차기 개수인데 2차 함수에서 이 A는 뭐라고 불러요? 뭐 폭. 맞아? 얘가 A가 0보다 크면 뭐라고 해요? 아래로 불러?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 절대값 A가 커지면 폭이? 네, 작아져요. 누구야? 단위서사의 누구야? 네. 뭐 3차 함수에서도 결국 A가 이 친구들이 뭔가를 나타냈는데 어떤 함수에서든 우리가 이 녀석들을 다 뭐라고 불러?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뭘 나타내면 함수의 모양을 나타내. 다만 1차 함수에서는 얘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기울었어, 이렇게 기울었어, 이렇게 기울었어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고. 2차 함수는 얘가 0보다 크면 뭐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래서 뭔가 폭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맞아. 뭐 3차 함수에서도 결국 어떤 걸 나타냈는데 원래 사실 이 뒤에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들이고 이 친구들이 함수의 모양을 나타내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뭘 나타내나? 나머지 친구들 함수의 위치만 나타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별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선을 여기다 그리는 1차 함수야.
근데 얘를 여기다 그리래. 어려워? 어렵나? 뭐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뭐 x축, y축이 있다고 하면 1차함수를 이렇게 그리거나 1차함수를 이렇게 그리거나 어려울 게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기울기는 어때? 같을 거고 뭐만 달라져요? 높낮이만 달라지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지는 것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얘는 x축에서 여기서 만나는데 아 얘는 x축에서 여기서 만나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뒤에 딸려 있는 애들에 따라서 그냥 뭐 만나는 좌표 정도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그 위치 이동하는 것도 그냥 오늘 한 번에 마무리를 합시다. 네, 해볼게요. 자, 우리가 y는 ax 제곱을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위치로 옮겼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옮겼다는 얘기야? x축으로는 얼마큼? x축으로는 p만큼, y축으로는 q만큼 이동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되죠. 뭡니까? x는 p만큼 움직였다고 해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빼고 있는데 y는 q만큼 움직였다고 하니까 더하네. 이 맞아? 네. 맞아요.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x를 p만큼 움직이면 p만큼 뺐대. 그럼 y도 q만큼 이동하면 q만큼 빼야 되는 거지 않아? 아니?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하는 게 맞아? 왜? P만큼 움직이면 p만큼 움직여서 뺐어. q만큼 움직였는데 더했어. 말이 안 되죠. 원래 말이 안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친구가 맞아요. p로 빼는 거. 그럼 여기는 왜 플러스 q가 됐냐? 사실은 이 친구를 반대로 이항하면 y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도 p만큼 빼셔야 되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도 q만큼 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다 q만큼 빼는 게 맞아. 다만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y는이라고 표현할 거죠. 그래서 다만 이 친구를 어떻게 했다? 이항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가 1차 함수에도 성립해요.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y에다 q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그냥 이 식에다 어떻게 해? 우리 플러스 q만큼 더했었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 y가 q만큼 이동했으면 y 대신에 뭘 넣는다? y 마이너스 q를 넣는다. 자, 여기에도 a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넣는다. 다만 우리가 y는으로 표현할 거니까 a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사실은 전부 다 빼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상했어야 돼요.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제 어떤 함수가 돼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키는데 그럼 이 식 어떻게 변할까? y는 a X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b x 마이너스 p가 돼. 결국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싹 다 x 마이너스 p를 넣어야 돼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평행 이동에 대한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이건 평행 이동에 대해서만 알려준 거야. 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중학교 때는 간단하게 x축으로 움직이면 p만큼 빼요, y축으로 움직이면 q만큼 더해요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상은 얘가 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y는으로 표현하니까 플러스로 바뀌더라.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번 파트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갈 때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전개하면 돼. 그럼 얘에서 일로 올 때는? 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맞아. 자,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만드는 법 알아요? 알아요?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함수식을 보고 결국 얘를 파악하거나 얘를 파악하거나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친구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우리가 표준형, 지금 일반형 형태죠? 맞아요? 표준형으로 돌립시다.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까요? 우리 완전 제곱식 얘로 만드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얼마 필요해? 1 필요해진 거. 그 1을 제외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까지 된 거. 이해돼요? 수경이 이해가 안 돼요? 돼요? 네. 여기까지 아는 내용이야? 확실해? 아는 내용이야? 자, 그럼 y는 2x제곱 자, 이 친구라고 합시다. 이 친구 우리 만든다고 하면 2로 묶을 거고 x제곱 플러스 6x 얼마 필요합니까? 플러스 9. 그럼 우리 빼기 9도 사실 이렇게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밖에 마이너스 3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친구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 2 곱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8 돼서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2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1이다.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1이에요까지 했던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 지금부터 요렇게 바꾸면 죽어요. 죽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줄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친구를 딱 보자마자 뭘 하셔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자, y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3이래요. 맞아요? 자, 얘 x축과의 교점은 얼마야? x축과의 교점은 얼마입니까? 노. x축과의 교점 1,0 1이랑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아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지나더라. 요렇게 그리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10초 안에 그리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제 조금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위에는 뭐라고 불러요? 2차 함수. 자, 아래는 뭐라고 부릅니까? 2차 방정식. 자, 그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y가 0이 된다. 자, 우리 y는 0이 다른 말이 무슨 말이에요? no. no. y는 0의 다른 말. 1학년 때 배웠는데. 무슨 1학년? 1학년 1학기. 네. X축의 평행은
아니요. 더 단순해야 돼요. y는 0. Y축 노. X축 오케이, x축. 맞아요. 여러분들 좌표평면에서 보면 y축, x축 맞아요. x축에서는 무슨 값이 일정해? 다 똑같아. y 값이 0으로 다 똑같아. y축에서는 무슨 값이 다 똑같아? x 값이 0으로 다 똑같아. 자, y는 0의 다른 말이 무슨 말이다? x축이다. 그 결국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0이라는 어떤 녀석이 있어요. y는 0이 우리가 뭐라고? y는 0이 뭐라고? x축이요. 자, x축과 2차 함수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 결국 2차 함수는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요. 뭐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될 거고 뭐 알파 콤마 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될 텐데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점하고 이점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어떻게 한 거냐면 지운 거예요. 그럼 무슨 축이 사라져요? y축이 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2차 함수는 우리가 2차원에서 본 거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은 몇 차원에서 본 거다? 1차원에서 본 거야. 딱 점으로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안 돼요. 아니요. 요 녀석을 그냥 우리가 x축에서만 딱 바라보면 여기에 알파라는 녀석이 찍힐 거고 여기에 베타라는 녀석이 딱 찍히겠죠. 맞아요? 자, 우리 이거는 몇 차원? 가로축, 세로축이 있으면 2차원. 네, 3차원은 이렇게 Z축까지 있을 때 3차원이겠죠. 이 공간이 3차원이죠. 맞아요? 평면은 2차원, 점은 1차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사실 다르지 않아요. 2차 함수는 결국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안에서 이 2차원에서 바라본 거라고 하면 2차 방정식 자체는 그냥 x축 위에서만 보다 보니까 그냥 점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자, 뭐 요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는 요렇게 얘기합니다. 자, 2차 함수랑 x축과 같아질 때 무슨 값이 존재하겠어? x 값들이 존재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2차 방정식이 뭐라고 한다? 근또는 해라고 한다. 박근혜 씨라고 이렇게 부르거든. 혹시 친척 중에 박근혜 씨 안 계시죠? 수경이 박씨 아니에요? 아니요. 자, x좌표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항상 뭘 나타낸다? 근또는 해를 나타낸다. 뭐에? 방정식. 여기까지만 이제 언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돌아가서 보면 x축과의 교점을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이라고 둔 이유가 이 알파랑 베타가 이 2차식의 뭐다? 두 근이다. 그럼 이 친구가 두 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친구 가지고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y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만약에 알파 하나에서만 만나 그러면 얘 가지고 식을 어떻게 만들까? 무슨 근 생겼다는 얘기야? 중근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 뭐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럼 우리 식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여기까지.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지금부터 더 디테일하게 나가겠지만
자 볼게요. 다시. 자, 이 친구를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자, 이 친구가 알파야. 이 친구가 베타야. 자, 그다음 우리가 이 녀석은 뭐라고 불러?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우리 이차함수는 뭐예요? 좌우가 대칭이야.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칭이어서 포물선이라고 했죠, 맞아요? 자, 좌우가 대칭된. 자, 그럼 이 점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뭐야? 가운데 있는 점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중점이라고 부르죠, 중점. 맞아. 자, 그럼 얘 값은 얼마가 될까? 여기 알파래, 여기 베타래. 중점이래. B 빼기 A의 노노. 자, 여러분들 좀 더 쉽게 가봅시다. 1이랑 3이야. 얘 가운데 얼마? 2야. 왜? 얘랑 더해서 2로 나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17이야. 자, 가운데 얼마? 9가 되겠죠. 그래,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8이 될 거고,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값은 어떻게 구한다? 얘네들이 더해서 얼마로? 2로 나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x 값이 알파랑 베타의 얼마? 어디에 있다고? 가운데 있다. 자, 근데 우리 이 친구 뭐라 불러? 이 친구 뭐라 불러?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 불러? 마이너스 A분 맞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 뭐라고 불러? 두근의 합. 맞아. 자,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2차 방정식 때 한 거죠. 맞아요. 저번 시간에. 그거에 얼만큼? 2분의 1만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두근의 합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근의 합의 평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는 건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두근의 합의 이렇게 암기하세요.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져와서 자, 첫 번째 이 친구 가지고 우리는 결국 이 함수식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구할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꼭지점,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세 번째 x축과의 교점, 네 번째 y축 교점을 다 파악할 겁니다. 자, 이 친구에서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누구를?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맞아? 이 형태 표준형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면 안 되겠죠. 맞아요? 자, 이 형태면 누구는 바로 구할 수 있어. y축과의 교점을 바로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자, x축의 다른 말보다 y는 0이다. 자, 그럼 y에 0 집어넣으면 얘 무슨 방정식 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뭐 혹은 알파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y축과의 교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y축을 다른 말로? x는 0. 그래서 우리가 x에 0 대입하면 뭐가 남는 거야? c만 남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 y축과의 교점은 바로 구할 수 있죠.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y 얼마? 3.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x축과의 교점은 이 친구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 뭐 풀어라?
2차 방정식 풀어라. 그럼 얘 두근이 뭡니까? 마이너스 3이나 1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로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0 1,0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우리는 얘랑 얘를 찾으려면 이제 뭐로 돌려야 된다? 표준형으로 돌려야 된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아까 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뒀던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죽여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죽여요. 자, 어떻게 돌리는 거냐면, 자, 추계 방정식이 두근의 합의 평균이네. 자, 얘 두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2. 맞아. 그럼 두근의 합의 평균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추계 방정식 얼마나? x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추계 방정식을 안다는 건 누구 값을 안다는 얘기야? 꼭지점에 x좌표. 결국 이 좌표의 x좌표나 이 좌표의 x좌표는 서로 어때? 같겠죠. 그래서 추계 방정식을 안다는 건 꼭지점에 x좌표를 안다.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 x가 마이너스 1이래. 대입해. 얼마야? 네, 마이너스 4 되고. 왜냐면 얘는 1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될 거고 마이너스 3 되니까 이 상태. 자, 그럼 우린 일반형을 굳이 표준형으로 안 돌려도 꼭지점과 추계 방정식을 다 구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y축과의 교점 얼마? 4번? 0만? 자, 3번은 요거는 근해 공식 하면 돼요. x는 뭐 잘라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은 바로 안 되는 형태라서 얘 x축과의 교점 없네요. x축과의 교점 없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계 방정식. 자, 두근의 합 얼마? 두근의 합 얼마? 와, 왜 0이야? 두근의 합이. 두근의 합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얼마야? 2. 평균은? 1. 그래서 x 얼마나? 1. 자, 그럼 첫 번째 추계 방정식 1이고, 그러면 우리가 요 친구만 구하면 되는데 1 대입하면 얼마?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1이 꼭지점인데 그리고 0,3은 지난데 그럼 아래로 굴러오니까 이렇게 그림.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x축과 안 만나죠. 요런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얘를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우리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얘가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얘 나가니까 하면 플러스 1 되더라. 요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만 보고도 뭐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축과 꼭지점을 다 구할 수 있다. 까지가 요번 시간에 필요한 스킬입니다. 사실 이제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를 바꿔요. 이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바꿔? y는 a x제곱 a분의 bx 플러스 c. 맞아요. 그래서 얘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뭐가 필요합니까? 얘 절반의 제곱. 그럼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4a 제곱분의 b제곱.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도 필요할 건데 나갈 때 뭐 곱해서 나가? a 곱해서 나가죠. 맞아요. 그래서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 나간 친구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 녀석을 꼭지점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a분의 b, 지금 이 녀석을 여기다 쓰는. 여러분들 이거 암기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두 분의 합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주어준 이유가 여러분들이 두 분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배웠고, 그쵸? 그걸 의미적으로 기억하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얘가 결론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거 암기 불가능해요. 지금은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과정들을 더 진행하다 보면 얘가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두 분의 합의 평균이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중학교 거에 써먹어요. 그 학교에서 서술형 다 깔 거야. 여러분들은 뭐로? 이 형태로 고쳐서 중학교 때는 풀어야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만 가는 방법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형이랑 일반형을 배웠는데, 표준형에서는 꼭지점 추계방정식 구한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구하면 돼요. 일반형에서는 그냥 이 형태에서 그냥 4개 다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의 메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이 정도의 기본적인 스킬들이고,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메인 내용이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차함수.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 배우는 이차함수는 간략하게 딱 6가지의 형태밖에 없어요. 그 6가지의 형태가 뭐냐? 자, 여러분들 이차함수의 모양을 간단하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뭐야? 노. 이차함수의 모양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몇 가지만 있어?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딱 2가지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친구가 이제 x축에서 2점에서 만나요.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x축에서 안 만나요. 자, 위로 볼록일 때도 x축에서 2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총 이렇게 6가지의 그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차함수에서 배우는 그림. 물론 얘가 뭐 이차함수 x축과 안 만나는데 좀 더 높게 있을 수도 있고요. 2점에서 만나는데 좀 더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거는 뭐 이제 이동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6가지 그림은 딱 이 6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얘기냐면, 자,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친구는 안 만나요. 이 친구 다시 2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친구는 안 만나요. 자, x축과 만나는 2점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요. 이 친구는 알파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림은 각각 보는 거야. 그냥 선생님 한 번에 그려줬지만 그림을 각각 봐야 돼요. 자,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알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모양이 뭐냐면,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 2점에서 만난다는 뜻이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다? 해가 2개다 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중근이다. 자, 안 만난다는 건 해가 없다 아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자, 결국 허근은요 좌표 평면의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차함수로 따지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근데 존재는 해, 허근이라고. 다만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어요. 저도 못 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2점이 생겼대. 무슨 말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생겼다는 얘기고요. 자, 한 점에서 만났다는 건 중근 생겼다는 얘기고, 안 만난다는 건 서로 다른 두 헉은 생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양을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중근을 갖는다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얼마다? 0이다.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아니 근데 네. 서로 다른 그 허근이면은 네. 그래프를 못 본다고 했잖아요. 좌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인데 여러분들 수직선에는 무슨 수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수만 표현할 수 있죠. 허수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네. 왜 안 만나는 게 두 허근이에요? 안 만나는 게 왜 두 허근이에요? X축에서 안 만나는 게 왜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방정식의 의미로 가져오면 얘는 두근이 무조건 생겨야 되죠. 그쵸? 그게 실근이 됐건 허근이 됐건 중복된 두근이어서 중근이 됐건 근이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그쵸?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요 친구랑 요 친구의 관계가 뭐라고 했어? y가 0이 된다. 맞아요? 자, 근데 y는 0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x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x축과 이 이참수가 같아질 때의 근을 두근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x축과 같아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알파 베타라는 두근이 생긴 거죠. 맞아요? 이 친구는 알파라는 중근이 생긴 거고 얘는 사실상 허근이 생기는데 x축과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허근이 생깁니다. 못 만나니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허근이라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만나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허근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근데 네. 그릴 수 있잖아요. 허근을요? 그래가지고 안 만나면 그려지잖아요. 네, 안 만나게 그렸잖아요. 근데 만나는 그 허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고. 아, 이 좌표평면에서 허근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허근 어디 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네. 이해됐습니다. 결국 허근이 생긴다는 건 우리 가짜 근이 생긴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근이 안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식으로 생각하면 근이 안 생겨야 되죠. 안 생긴다는 건 x축과 안 만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거예요. 오늘 할 내용. 여러분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어. 얘 가지고 파악하는 거야. 뭘 파악하냐면 요 친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생겼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a가 음수예요. 맞아요?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요. y축과의 교점은 c예요. 뭐 x축과의 교점은 뭐 구하면 되겠지만 알파 베타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 맞아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게 다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그냥 얘네가 다 떠올라야 돼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두근이 생기네. 근데 그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그거는 우리는 알파라고 할 거고 중근이야.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단원의 목표 자체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거든요. 단원 자체명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어떻게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이제 문제로 가면 뭐 그렇게 안 어려워요.
문제로 가봅시다. 자,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차방정식의 두근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는 두 좌표를 구해라 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에서 봅시다.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박근혜 씨라고 한다고요. 네, 근도는 해라고 한다고. 우리는 그런 2차 방정식이 그냥 뭘 구해라? 근과 해를 구해라. 자, 그래서 근과 해 쪼갰네요. 하나 얼마야? 2야. 자, 그럼 x 좌표는 마이너스 3가 2가 되겠죠? 근데 교점으로 표현하면 자, 좌표가 아니야. 교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0, 2, 0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2-1번.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1에 얘가 뭐다? 근이랑 해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 3이랑 2 나왔네. 우리 뭐 할 거야? 두근해야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네. 자, 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a 얼마다? 2다. 자, 그 다음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6. 맞아요. 저기 식에서 두근의 곱은 2분의 b인가요?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까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얘를 2차 방정식적으로 가져오면 그냥 얘가 0이 됐다는 얘기고요. 근이 마이너스 3이랑 2일 때 A랑 B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요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3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자, x축과의 교점이 뭐야? 이 친구 뭐 구하라고? 근의 개수. 다만 실근의 개수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허근이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자, 실근의 개수 구하래. 우리 뭐 하라는 얘기야? 판별식 하라는 얘기야. 자, 판별식 1번 해볼게요. 자, 판별식 하면 b제곱 얼마? 1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 되나요? 0보다? 그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몇 개? 2개. 자, 2번 보면 판별식 하면 판별식은 b제곱 얼마? 9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까요? 그럼 얘는 0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만나는 점이 없다. 0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알이 됐어. 깨라고 적어야 돼요. 2번이? 네. 1번? 2번 0. 됐나?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4-1번. 자, 요 친구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우리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두근이 생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오케이. 자, 판별식 합시다. 판별식 b제곱 36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k. 자, 두근이 생기니까 우리는 0보다 어떻다? 크다. 네. 그래서 k는 뭐보다 작다? k는 9보다 큰가요? 마이너스 9보다 큰가요? 이 친구만 넘어가서 4로 나누면 되니까. 됐어요.
네,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까다로운 거 할 거니까. 네. 자, 오늘 해줄 내용은 간단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하나로 보는 거, 해석도 한 번에 하는 거. 두근이 생겨? 두 점에서 만나? 판별식이 0보다 커. 요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 일반형에서 꼭지점 구하는 거나 추계 방정식 구하는 건 그건 스킬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더 이해해야 되는 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해석할 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요 정도까지만 해서 오늘은 얘 그냥 4-2번까지만 푸세요. 그냥 1-1번부터. 자, 조금만 쉬는 시간 끝나고 문제 풀게요, 같이.